네, 안녕하세요. 장영석입니다. 또 과제를 아카이브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왜 한다고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나한테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거 필요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한 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과제를 해달라고 구독을 하셨겠죠? 이거 유튜브를 구독을 하셔서 이거를 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정말로 저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게 더 다행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든지 간에 어쨌든 본인이 해결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과학개론이라는 과목인데요. 통계 데이터 과학과에 있는 1학년 과목입니다. 요거 중간 과제를 할 건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과학 개론인데 이게 출석 시험은 30점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30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수를 많이 주려고 교수님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30점을 받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넣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과제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는 범주형 데이터 및 수치형 데이터의 특징 및 종류를 기술하고 사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이게 네 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사례를 쓰는 거예요. 사례. 교재 그것도 교재 외에 사례를 제시할 거. 이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가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관심 있었던 분야들,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여기다가, 쓰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했던 공부들이 다 이렇게 모여요. 또, 이 공부가 결국에는 이 나무 줄기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 세부적인 그 학문들은 뭐 말하자면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그렇게 가지가 뻗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뭐 이거 얘기할 건 아니지만 공부를 통해서 그 즉각적으로 부를 얻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다 읽기보다는 한 문제씩 하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범주형 데이터 요거에 대해서 교재를 찾아가지고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썼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자, 범주형 데이터는 명목형 데이터와 순서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명목형 데이터는 각각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관측치 데이터입니다. 명목형 데이터는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개별적인 종류를 들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그랜저, 소나타, 산타페, 아반떼 등이 해당합니다. 제조되고 판매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특정한 자동차가 얼마만큼 판매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동차 모델로 구성된 명목형 데이터는 국가별, 지역별, 성별, 나이별로 선호하는 차종을 알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서형 데이터는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형 데이터와 다르게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의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를 작은 크기부터 큰 순서로 나열하자면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순이 될 것입니다. 또 리커트 척도를 들 수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는 설문지 작성에 주로 사용하는 평가 데이터로서 응답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현재 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동차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점수, 자동차 디자인에 관한 점수, 자동차 활용에 관한 점수 등에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으로 구분하거나 5점 척도로 활용하여 점수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이산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수치적 크기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한 관측치입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수치적 크기가 분명하게 구분되므로 순서형 데이터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순서형 데이터로서 자동차 성능에 관한 만족도를 질문하여 점수를 매겼다면, 수치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연비를 비교한다면 단순하게 느끼는 만족도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연비 정보를 통해 어떤 종류의 차량이 더 우수한지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동차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비교하는 것은 범주형 데이터로서 이것을 더욱 구체화하는 수치적 데이터인 정확한 길이, 너비, 무게 등으로 표현하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그 예시가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제가 이제 로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데이터를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자동차라는 그 분야가 아주 그 좋았죠. 아주 적당했어요. 적합했죠. 적합.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주도권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이렇게 됐고,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이 분량을 정해준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자, 2번 데이터 주도권을 지니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정리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데이터 주도권이 중요해진 이유는 데이터 주도권이 필요한 사회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데이터 주도권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과거든 현재든 시기와 관계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인 국가 간의 상대 전력이나 전략, 공격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암호를 해독하거나 간첩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은 전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결코 이익만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패배할 때보다는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자신의 국가의 이익이 되는 자원을 확보하고 국토의 면적을 늘리는 일이 그러할 것입니다.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경쟁 우위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인명피해와 국가 기반 시설을 파괴하여 서로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모두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적대국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레이더를 설치하고 항공모함을 전개하고 항공기 정찰을 합니다. 이것들은 결국 데이터를 얻기 위한 활동이며 보다 많은 주도권을 갖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쟁 이야기는 나폴레옹이나 삼국지, 한국전쟁 등이 있고, 현재도 북한의 도발로 인해 긴장 상태인 경우도 있으며, 그 역사와 현재를 통해 정보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구는 확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상대편 선수의 능력치를 분석하여 이길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결국 어떤 팀이 상대 선수 또는 자기 선수에 관한 데이터를 많이 가졌는지에 따라 경기의 주도권이 달라질 것입니다.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 가치는 결국 돈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 전쟁은 결국 돈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오늘날 보이지 않는 전쟁 역시 국가의 이익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돈은 희소성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음식도 판매합니다. 돈을 얻기 위한 행위는 경쟁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희소한 돈을 얻기 위해 돈을 얻을 방법을 배워 그 행위를 하게 되므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결과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사는 처음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었을 때는 그저 만들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자동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동차 제작 관련 법규에 맞게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의 생활 양식에 맞는 다양한 콘셉트의 자동차를 제작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쉐보레, 쌍용 자동차, 르노 코리아 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 제작사보다 많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의 욕구를 신속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날렵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 힘있는 성능, 그리고 첨단 기능이 들어간 다양한 편의 장치를 요구하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러한 욕구를 선제로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출시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계약을 합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그룹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고객 데이터는 자동차를 소유한 고객에게서는 사용상 어떤 점이 불편하고 문제가 발생하는지 조사하고, 자동차에 어떤 기능이 포함되거나 더욱 안전하기를 바라는 요구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 고객의 나이, 성별, 경제 상황 등을 통해 수요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주도권은 개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을 얻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2번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용이 내가 과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진짜 과제 내용이 정말 괜찮아요. 이걸 내가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층형, 네트워크형, 관계형 모델 각각에 대해 교재 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뭐 저는 이제 자동차에 관련돼 가지고 쓰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는데 구체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논리적인 설계와 그것들의 관계를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데이터 모델의 응용으로 표현되는데,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개념의 영역, 컴퓨터 세계, 데이터베이스까지의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논리적 모델링, 개념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구조와 연산, 그리고 제약 조건 등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종류는 계층형 모델과 네트워크형 모델, 그리고 관계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층형 모델은 계층 형태의 구성으로서 트리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층형 모델을 자동차로 예를 들면 정비공학적 측면에서 보는 자동차는 엔진, 샤시, 전장 부품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노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엔진은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피스톤, 커넥팅 로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셰시는 동력 전달 장치, 제동 장치, 조향 장치, 현가 장치 등으로 구분하고, 전장 부품은 등화 장치, 계기 장치, 냉난방 장치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위 밑으로 여러 개의 단위로 연결된 구조를 계층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형 모델은 계층형 모델을 1대1, 1대 n 간에 연결해서 확대하여 n대 n의 구조로 만든 모델입니다. 네트워크형 모델은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복잡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형 모델을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개념에는 다양한 산업 기반이 연결되는데 각각의 산업은 필요에 따라 그것 간에도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은 자동차와 고객,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생산,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판매망, 자동차 등록 사업, 자동차 보험, 자동차 수리,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 검사, 자동차 튜닝, 자동차 세차 및 관리, 자동차 대여업, 운전면허 시험, 버스 화물 운송, 택시, 플랫폼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가 산업이 존재합니다. 소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부터 위와 같은 것들과 계속해서 관계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부품사나 행정기관과도 관계하게 되고 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자도 제조사와 행정기관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관계형 모델은 2차원 테이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행과 열로 구성된 표를 의미합니다. 관계형 모델을 자동차로 예를 들면 일정한 시점에서의 자동차 재원 일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제조사별로 다양한 차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제조사, 모델명, 차종, 세단, SUV, 픽업, 배기량, 크기, 경영 소형, 중형 대형 등 승차종은 사용 연료 등의 재원을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4번 데이터 품질 관리에 미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약수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교재 외의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이것도 그 평상시에 그 제가 이제 겪었던 실제 이야기, 나와 관련된 실제 이야기를 여기다가 녹여낸 거죠. 기업에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미흡할 경우는 부정확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을 발생시키고 법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잘못된 데이터의 활용은 가격을 잘못 산정하고 판매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오류는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정확한 장소로 운송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고 관리에 문제를 겪게 됩니다. 법률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판매가 진행됐을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데이터 품질 관리 사례 2022년 10월 25일 3년 5개월 동안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되었던 코오롱 티슈진 종목은 거래 재개와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사는 한국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로 미국에서 생명공학 R&D를 하기 위해 설립한 미국의 기업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케이주, 이하 인보사라는 신약을 개발하여 임상에 돌입하는 등 수출 계약을 통한 매출을 기록하고 향후 바이오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보사의 성분 조작 논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종목은 2019년 5월 28일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거래 정지 종목이 되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코오롱 티슈진 종목의 거래 정지와 함께 성분 조작 혐의로 기소되고 행정적으로 각종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티슈진 종목은 거래 재개됨으로써 성분 조작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사실이 없음이 재판과 개선상 이행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 필요가 있으며 이미 그 원인은 코오롱 티슈진사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에 미흡했다는 사실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 조작 혐의는 여러 차례의 재판 결과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를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을 당시에 보고서에 기록했던 인보사의 성분 중 일부에 대해서 실제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표기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즉, 인보사는 처음부터 신장 유래세포를 이용하여 개발했지만 보고서에서만 신장 유래세포가 아닌 연골세포로 개발했다고 작성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데이터 관리에 소홀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인보사의 주 성분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라고 정확히 표기했다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코스닥 상장 폐지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6만 명이 넘는 개인 주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자산 흐름이 막히는 등 적잖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보사의 품목을 허가해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업무와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회사의 보고서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성분이 맞는지 등을 검토해야 했으며 보고서와 실제 내용이 다르다면 품목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식약처에서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서도 미흡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신약에 대해서나 다른 품목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서 성분이 바뀐다거나 보고서의 작성이 실제와 다르다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효능이 입증되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코롱티슈진사에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성분이 처음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서 성분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마치 스토리텔링을 위해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연골세포로 개발되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연구 가운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데이터를 새로운 결과로 갱신하는 과정에 소홀한 것입니다. 또 데이터 품질 관리는 윤리 도덕적인 사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의 미흡으로 회사 본인들의 이익 창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나 환자 등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롱티슈진의 코스닥 주식시장 거래는 재개되었지만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미래 중추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됐죠. 그래서 점수는 이제 30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되게 이제 알찬 것 같아요. 내가 작성한 글이지만 뭐 이렇게 컨닝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교재에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참고를 해서 글을 썼고 또 내가 아는 내용,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점수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제 점수를 일단 잘 받아 놓으면 그 객관식 시험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과제를 잘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 과제 내용은 이제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뭐 직접 복사나 이제 표절 할 때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